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봅니다. 백순양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이제 27명이 늘었습니다. 배 교수님, 이 정도면은, 쿠팡발로 시작됐던 어떤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쿠팡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이태원 클럽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최근 4일간 79명에서 58명, 39, 27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실제 이것은 방역당국이 아주 신속한 조치로 4,300명을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 끝나가니까 줄어든 것이고 그 이후가 더 문제죠. 이 4,300명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우리 그 지역사회 노출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태원 클럽발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전에는 실제로는 거기 갔었다고만 해서 진단받는 일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에 이태원에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익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8만 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4,300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100%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당국의 한계예요. 계속 나오면 찾아가야 되는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접촉자는 찾아갈 수는 없다. 자발적으로 진단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상황에 동선에 있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증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동선에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증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엄중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 또 확진자 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네. 지금 확진자 중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회원과 또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 신도 8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종교활동을 사실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걱정도 큰 거고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종교는 사실상 처음에 신천지 교회의 어떤 사례 때문에 상당히 좀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서서히 주말마다 예배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이 대학생 선교회 말씀하셨지만 이 선교회는 전국 대학교에 전부 다 있는 그런 그 아주 대규모의 그런 클럽입니다. 동아리 활동처럼 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나의 어떤 사례지만 한 가지 어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연합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학교에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예배 총력전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회복하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지금 또 나타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지그재그로 앉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계의 어떤 확산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간 군포 확진자가 있는데 또 그 같은 무리 중에서 또 확진자가 더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뭐 쿠폰 같은 거, 할인 쿠폰, 숙박 할인 쿠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 관광 산업을 하는 이런 지원 방안 자체가 아직은 좀 뭔가 설익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24명 중에 한 분만 지금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 발열이 29일 날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전 27일에 동선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24명 중에 2분 빼놓고 4분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그분 중에 한 명이 지금 27일에 발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까지 확대됩니다. 즉 제주도의 동선이 전부 다 지금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27일만 나와 있다. 27일에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27일 증상이 있는 분이 나옴으로써 제주도의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좀 이
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관광을 그러니까 양성화하고 또 이렇게 북돋우는 부분이 너무 이르지 않았느냐. 지금 7월 달이 이제 곧 안 남았습니다. 그럼 7, 8월 달 또 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속에서 지역의 확산이 만약에 굉장히 확산이 더 커진다면 지금 정부가 이제 생활속 방역이라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짚어볼 게, 그러니까 양성률이라고 하죠. 평균보다 배 정도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이요. 23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벌써 13일 날 다수의 감염자가 있었고 이 사이에 증폭이 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2%에서 3% 이하는 상당히 낮은 거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구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도 대구에서 최후로 일반 시민들을 조사했을 때도 3%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은 3%로 엄중하지만 실제로 이제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다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장 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또 방역당국에서 빨리 자원해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이 확산세라는 것은 어디서 어떤 데에서 또다시 집단 발생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다른 물류센터라든지 콜센터는 지금 다 집단 발생은 크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안심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뭐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꼭 집단 발생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데서 또 엉뚱한 데서 집단 발생이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모르니까 걱정이 되죠. 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도 더 일 활동량이 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업 환경이 오히려 안 늘어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사회적인 거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리고 또 일용직이 되다 보면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지켜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또 초동 대처도 잘못됐죠. 방역 책임자가 초기 대응을 해서 직장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현실이 그랬겠습니까? 방역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어갖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침을 잘 만들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민들은 택배를 시켰을 때 박스를 받으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쿠팡맨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지만요, 교수님.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예방수칙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모든 상황이 제로일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 경로는 사실은 아직까지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결국은 쿠팡맨들한테 이송요원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되었고 배달을 했다 했을 경우에 위험이 완전히 없냐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종이박스나 이런 데에서 바이러스가 감출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도 물론이려니와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은 그 손을 잘 씻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투표할 때 썼던 것처럼 이 비닐 장갑, 일회용 비닐 장갑을 쓰고서 완전히 잘 처리만 한다면은 이런 위험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요즘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는 워낙 이제 불안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각종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는 뜯는 즉시 집안에 두지 말고 바깥에 두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주문 상품은 배송 조회가 되니까 어느 물류센터에서 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집안으로 들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부천의 물류센터에서 온 거는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벌써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물류센터에서 온 거라고 과연 그게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고 실제 뭐 비닐 봉투라든지 뭐 비닐 테이프라든지 이런 데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걸 접촉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 잘 닦고 눈, 코, 입 만지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등교 계약은 시작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긴 한데요, 평론가님. 네네. 우려를 했던 이제 고3 학생, 부산에서 확진이 됐는데 감염 경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명이라고 앞서서 보도를 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건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이 숫자보다도 더 걱정이거든요. 이 고3 확진자는 증상이 있고 이제 이 조퇴를 하고 사실 증상이 있어서 조퇴를 했는데 그냥 집으로 갔어야 됐는데 또 PC방에 들러서 몇 시간 5시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PC방과 관련돼서 또 지금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 특히나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부산 지역에 지금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당국의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니, 좀 백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 근데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염력도 좀 낮아질 것이다.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바이러스의 상황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남반구인 경우에 겨울로 가기 때문에 많이 확산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북반구인 경우에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약해진다 하는 것이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서로 만날 확률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약해도 감염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런 것을 믿을 시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는 걸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백신인 경우는 좀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치료제인 경우 지금 렘데시비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 치료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좋은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기존의 뭐 KF94 같은 것들은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덴탈 마스크 써도 되냐, 괜찮냐, 성능 괜찮은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어때요? 그런데 덴탈 마스크 괜찮습니다. 도리어 지금 수요가 너무 넘쳐서 공급이 지금 미치지 못한다고나 합니다. 근데 30도가 넘을수록 사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가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덴탈 마스크만이 아니라 사실 KF94를 꼭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 KF80만 하더라도 전문가분들이 계속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가볍고 또 밀착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이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냐가 또 중요하지만 밀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를 꼭 가려야 된다. 코 점막으로 이 전염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시면 KF94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인데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마스크가 참 답답해졌는데요.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고 합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